이번 강좌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첫 시간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한 앱 개발 방법과 함께 뷰와 레이아웃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만 생각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과목을 잘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선택한 이상 앱 개발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누구나 모바일 프로그래밍을 잘하기 위해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의지에 더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 학습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실력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나만의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10번 듣는 것보다 한번 해보는 게 낫고요. 해볼 때도 누가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하는 것과 본인이 직접 생각해 가면서 원하는 것을 만들어 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작건 크건 프로그램 기획부터 앱스토어에 등록하는 것까지 전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겪어보면 굉장히 심도 있는 학습이 되고 나중에 무엇이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학기 말에 발표할 어플리케이션 기획을 지금부터 미리 생각을 해 보시면 단순히 따라만 하는 수업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되고 훨씬 적응도 빠르고 재밌고 실력 향상도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사실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것 못지않게 어려운 일이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힌트를 드리면 처음부터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접근하지 말고 본인이 평소 생활하면서 불편하다고 느꼈던 부분이나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기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재밌어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의 어플리케이션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완성하다 보면 보다 재밌게 이 과목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다른 좋은 프로그램을 따라 만들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아직 경험이나 실력이 부족해서 버튼 한두 개, 그림 한두 개 등 일부 기능만 만들 수 있겠지만 개의치 말고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따라서 만들어 보세요. 실수도 하면서 이리저리 만들다 보면 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앱들을 보면 그렇게 대단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는 많지 않습니다. 성공한 앱과 실패한 앱은 백지한장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성공한 앱들은 유용성이 향상된 게시판, 편의성이 향상된 메신저나 길 안내 서비스, 발전된 형태의 메모장 등 기존 서비스를 특화시키거나 사용성을 개선시켜서 성공한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요즘 세상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스마트폰 없이는 살기 힘든 세상이죠. 언제나 소지하고 있고 그 편의성, 유용성, 사용성, 그리고 재미, 즉 감성이죠. 이 감성 등으로 인해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모바일 앱을 만들고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기 시작이고 아직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모바일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배우고 응용하고 개발한 앱이 동작하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쾌감, 프로그래밍의 즐거움, 이런 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해 첫 번째 앱 만들기입니다. 일단 그 전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다들 설치하셨을 테고요.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앱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만들 첫 번째 앱은 간단히 화면에 반갑다 안드로이드라는 텍스트를 출력해주는 앱입니다. 다음은 출력 결과인데요. 이 앱을 만들면서 전체적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사용법과 어플리케이션 기본 구조, 앱 작성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고
실제 작성된 앱을 에뮬레이터 또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실제 안드로이드 기기에 설치해서 실행하는 방법까지 이 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학생 여러분들은 반복 청취가 가능한 온라인 강의의 장점을 살려 자기 학습 속도에 맞는 자기 주도형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래밍을 많이 해봤든 아니면 이제 시작했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시다 보면 나중엔 누구나 다 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먼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보다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로 구글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들 설치하셨을 테고요. 여러분들이 아래 한글이나 파워포인트라는 툴을 이용을 해서 보고서나 발표 등을 위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기 위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툴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굉장히 메뉴도 많고 세부적인 창들도 많아서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데요. 처음부터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툴을 처음 다룰 때 이 모든 메뉴와 기능들을 다 알고 시작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기도 힘들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기능 몇 개만 알아도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단 중요한 기본 기능 몇 개만 알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들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사용해 보면서 기능을 익혀나가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한 앱 개발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앞으로 작업할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화면과 기능을 갖도록 코딩하고 마지막으로 컴파일한 다음에 에뮬레이터나 안드로이드 기기에 설치해서 실행시키면 되는 겁니다. 에러가 있으면 디버깅하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컴파일과 설치 및 실행이 버튼 하나로 끝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일단 프로젝트 생성부터 실행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해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 수업하는 내용은 아직 이해가 완벽히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 이렇게 안드로이드 앱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냥 한번 따라 하면서 전체적인 과정을 경험해 보시면 됩니다. 먼저 프로젝트 생성 단계입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프로젝트 단위로 앱을 관리하는데요. 프로젝트란 소스 코드나 앱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 등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한 여러 파일들을 모아놓은 것을 말합니다. 설치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시작 화면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도 있고 기존 프로젝트를 다시 열 수도 있는데요. 맨 위에 있는 New Android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메뉴를 클릭하고 다음으로 나오는 창에서는 안드로이드는 기본적으로 화면을 중심으로 동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어떤 앱을 실행하면 그 앱에 대한 화면이 나오잖아요. 즉, 기본적으로 화면이 윈도우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몇 가지 기본 테마 화면을 여기에서 자동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는 직접 만들 거니까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은 비어있는 액티비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넥스트를 누르면 다음 화면은 여러가지 프로젝트 설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가장 위에 있는 네임은 나중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렸을 때 사용자한테 보여지는 이름입니다. 자동으로 마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놔둬도 지장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저는 헬로 안드로이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플리케이션 이름을 넣으면 패키지 이름도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들어갑니다. 패키지 이름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공개할 때 이 앱이 서로 다른 앱이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고유 아이디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어플리케이션 이름과 패키지 이름이 구별이 되시나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사람 이름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으로는 구별이 안 되니까 고유한 주민번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잖아요. 학교에서는 학번을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김철수, 김영희 같은 사람 이름이고 패키지 이름은
그 사람만의 고유한 주민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패키지 이름은 도메인 이름과 앱의 이름을 조합해서 만드는데 다음과 같이 hello android 가천.ac.kr 이렇게 마지막에 앱 이름을 소문자로 조합해서 역순으로 쓰는 게 관례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이름이어야 하니까 이렇게 고유한 도메인 주소를 주로 응용하는 건데요. 실제 존재하는 도메인 이름일 필요는 없고 그냥 여러 단어를 조합해서 다른 앱과 겹쳐지지 않도록 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구글 플레이에 올릴 때 같은 이름이 있으면 다시 바꿔줘야 하거든요.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처음부터 유일한 이름으로 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프로젝트가 저장될 폴더를 지정해주는 부분이고요. 랭귀지는 자바를 선택을 해주시고 최소 SDK 버전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앱이 실행될 수 있는 안드로이드 최소 버전을 의미합니다. 버전이 낮을수록 많은 기기를 지원하지만 최신 기능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히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최소 버전 선택에 어려움이 있으면 Help 및 Choose를 눌러보세요. 다음과 같이 전세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안드로이드 기기에 버전별 분포도를 알려주기 때문에 최소 버전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코스모스 앱도 학교에서 공지를 보면 다음과 같이 코스모스 앱을 설치 및 구동할 수 있는 최소 버전은 안드로이드 6.0 그러니까 코드네임 마시멜로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죠? 저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실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디폴트, 즉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란 코드명이 붙은 4.0 버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피니시 버튼을 누르면 프로젝트 생성이 완료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다 설명드렸고 그럼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empty activity를 선택한 다음에 네임은 hello android, 패키지 이름은 ker.ac.가천.hello android, 저장 위치는 디폴트로 그대로 두고 랭귀지는 자바, 최소 버전도 안드로이드 4.0 그대로 두고 피니시를 누르면 프로젝트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 생성 과정은 제일 처음에 한 번만 설정해주면 다음 프로젝트부터는 도메인 이름이나 랭귀지 등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앞으로는 제일 위에 네임만 넣어주시면 되니 편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설정이 완료되었는데요. 프로젝트는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다르지만 처음에 생성될 때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조금 덜 걸리거든요. 좀 더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완료가 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제일 밑에 작업 표시줄을 보시면 됩니다. 아직도 뭔가 돌아가고 있죠? 자, 이제 끝났네요. 자, 이렇게 나오면 다 된 겁니다. 프로젝트 생성이 완료가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전체적인 화면 구성을 보면 왼쪽 상단의 영역을 프로젝트 창이라고 해서 프로젝트 안의 폴더와 파일들의 구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영역은 에디터 창으로 여기에 소스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제일 밑에는 기타 도구 창이 있는데요. 투두, 로그캣, 빌드, 터미널 등의 창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열려있는 빌드 창은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에러가 있을 때 에러 메시지 등이 여기 표시되는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기능 다 알고 쓰시는 거 아니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기능을 익혀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간혹 이 창들을 닫아서 안 보여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창들은 언제든지 닫았다 열어줄 수 있는 것으로 줄 모양 부분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하이드라고 나오는데 이걸 누르면 감춰졌다가 다시 빌드를 누르면 열리게 됩니다.
아래쪽에는 빌드 말고도 터미널, 로그캣 같은 창들도 있네요. 차근차근 살펴보시고요. 자, 왼쪽 위에 프로젝트 창도 마찬가지로 열었다가 닫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생성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안드로이드 앱 개발 절차 두 번째 단계인 소스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보통 안드로이드 앱은 기본적으로 화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 화면의 구성과 화면의 기능 처리, 즉 동작을 분리해서 주로 개발합니다. 이때 화면을 디자인할 때는 XML을 이용을 하고요. 화면의 처리, 기능, 동작을 담당하는 소스 코드는 자바를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합니다. 자, 지금 자바 언어는 안 건드릴 거고요. 화면 디자인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에디터 창을 보니까 위에 액티비티 메인이라는 이름의 XML 파일과 메인 액티비티라는 이름의 자바 파일, 이렇게 기본적으로 두 개가 열려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안에 보면 여러 화면들이 있잖아요. 버튼을 누르면 다른 화면이 뜬다든가, 이와 같이 만약 새로운 화면을 추가를 하면 이 새로운 화면 하나당 XML 파일 하나, 자바 파일 하나가 쌍으로 만들어집니다. 요건 뒤에서 이제 다시 설명드릴 거니까 나중에 이제 새로운 액티비티를 띄우는 부분에서 다시 설명이 될 테니까 참고로만 알고 계시고요. 아무튼 화면 하나당 XML 파일 하나랑 자바 파일 하나가 필요하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화면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액티비티 main.xml을 눌러 보겠습니다. XML을 이용해서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은 디자인 편집기를 이용한 방법과 텍스트 편집기를 이용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아래에 디자인이라고 써있는 탭을 눌러서 나오는 디자인 편집기는 파워포인트에서 도형을 가져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버튼과 같은 각 위젯을 드래그해서 넣어주는 GUI 기반의 화면 편집기이고, 아래에 텍스트 탭을 눌러서 나오는 텍스트 편집기는 XML 코드를 직접 작성하는 텍스트 기반 편집기입니다. 텍스트 기반 편집기와 디자인 편집기는 같은 하나의 XML 파일을 각각 다른 형태로 보여주는 건데요. 필요에 따라서 번갈아 가면서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GUI 기반의 디자인 편집기를 이용해서 화면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탭을 눌러보면 스마트폰 화면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자, 이거 두 개가 아니고 왼쪽 하얀 화면은 디자인 화면으로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에 보이는 화면이고요. 오른쪽 블루프린트 화면은 같은 화면인데 버튼이나 그림 같은 것들이 이제 나중에 복잡하게 들어가다 보면 겹쳐 있을 때 뒤에 있는 게 잘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으로만 구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일종의 도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 상단에 Select Design Surface라는 아이콘을 눌러주면 디자인과 블루프린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디자인 화면만 열어놓고 편집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보면 Hello World라고 써있는 텍스트가 보이는데요. 이건 프로젝트 생성할 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자동으로 추가해준 간단한 텍스트 뷰라는 위젯입니다. 자, 여기에서 위젯이라는 것은 버튼, 체크박스, 스위치와 같이 아니면 슬라이드 바, 자, 요런 안드로이드에서 화면을 구성하는데 사용되는 요소를 말합니다. 이 텍스트 뷰라는 위젯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가진 위젯으로 화면에 글자를 표시하는 위젯입니다. 필요한 위젯은 추가해 줄 수도 있고 필요 없으면 클릭 후 지워도 됩니다. 한번 추가해 볼까요? 왼쪽 위에 팔레트 부분을 보면 다양한 위젯들이 있는데 텍스트 뷰 밑에 있는 버튼을 마우스로 잡아서 화면에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가 됐죠? 헬로 월드라고 써있는 텍스트 뷰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이렇게 텍스트 뷰 하나를 기본으로 넣어줬던 겁니다. 위젯을 화면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레이아웃이라는 것을 추가로 알아야 하는데요. 그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새로운 위젯을 추가하지는 말고 그냥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클릭한 후에 키보드의 델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텍스트 뷰 위젯에 들어갈 글자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뷰 위젯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이 위젯에 여러 속성들이 뜨게 되는데요. 그 안에 삽입될 글자라든가 크기, 색상, 글자체, 글씨체, 마진, 정렬 방식 등 속성값을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입력할 글자와 크기만 한번 연습삼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창에서 마우스 휠을 돌려서 아래로 내려보면 굉장히 많은 속성이 있죠. T로 시작하는 속성 중에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속성의 속성값으로 원하는 글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글자를 지우고 이 예제를 시작할 때 봤던 반갑다 안드로이드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화면의 글자가 바뀐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이번에는 글자 크기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텍스트 사이즈 속성의 속성값을 36SP로 바꾸겠습니다. 글자가 커진 거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단위는 반드시 써주셔야 되는데요. SP라는 단위는 주로 글자 크기를 지정해 줄 때 사용하는 단위입니다. 사용자가 지정한 글자 크기와 화면 밀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글자 크기가 바뀌는 단위입니다. 간단히 큰 화면에서는 큰 글자, 작은 화면에서는 작은 글자가 표시된다는 거예요. 화면이 크든 작든 동일한 크기로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마우스 이용해서 화면에 배치될 위치도 좀 조정하고, 자, 이렇게 하면 소스 코드 작성이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한 앱을 컴파일하고 안드로이드 기기에 설치해서 실행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한 앱을 실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에뮬레이터를 이용한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탑재된 실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기기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그럼 먼저 에뮬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뮬레이터는 실제 안드로이드 기기와 비슷하게 소프트웨어로 만든 가상의 기기, 즉 가상의 안드로이드 폰입니다. 실제 안드로이드 폰의 기능을 거의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실제 안드로이드 폰이나 태블릿이 가지고 있으면 그걸 사용하셔야 됩니다. 실제 안드로이드 기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상의 단말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돌아가서 오른쪽 위에 보면 AVD 매니저라고 써있는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창이 하나 뜨는데요. 가운데 Create Virtual Device라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셀렉트 하드웨어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다양한 스마트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안드로이드 버전과 문제없이 잘 동작하는 구글 레퍼런스 폰인 픽셀 2를 선택을 하고 넥스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구글에서 에뮬레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권장 메모리는 8GB인데요. 32비트 윈도우를 사용을 하거나 메모리가 이보다 작아서 혹시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사용을 하다가 너무 느리면 픽셀 대신 호환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속도가 보다 빠른 넥서스 S를 선택하시면 좀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동작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넥스트를 클릭하고 다음 나오는 창에서 위에 X86 이미지에서 안드로이드 10.0 그대로 놓고 마찬가지로 넥스트. 근데 넥서스 S를 선택을 했다면 최신 버전은 잘 동작하지 않거든요. 아래쪽에 안드로이드 8.0 오레오를
다운로드해서 사용을 하시면 보다 원활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본인 PC에 인텔 가상화 기술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면 컴퓨터 부팅할 때 바이오스 세팅에서 가상화 기술을 활성화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넥스트를 누르면 여러가지 설정 창이 나오는데요. 일단 그냥 피니시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가상 디바이스는 만들어졌고요. 오른쪽에 보면 실행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보면 다음과 같이 잘 부팅된 에뮬레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실행하는 과정에서 안드로이드 버전이 달라지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데요. 이때는 무조건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되니까 대부분 에뮬레이터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공기계도 괜찮으니까 실제 기기를 사용하시는 게 속도가 빠르고 앱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흥미롭게 수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에뮬레이터로 하셔도 수업을 받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이 에뮬레이터는 계속 실행시켜 놔도 되고 만든 앱을 확인할 때만 실행시켜서 확인하고 다시 닫아 주셔도 됩니다. 닫을 때는 오른쪽 위에 조그만 X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에뮬레이터가 열렸으니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중간에 보면 Run 앱이라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것을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만든 앱이, 즉 APK 확장자를 가진 최종 설치 파일이 만들어지면서 에뮬레이터에 설치가 되고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 에뮬레이터는 실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처럼 옆으로 돌릴 수도 있고 기울어짐에 따른 화면 회전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개발한 앱을 실제 장치, 즉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설치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발용 PC와 안드로이드 기기를 USB 케이블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만약 USB 드라이버가 설치 안 되어 있어서 연결이 안 되면 스마트폰 제조사 홈페이지에 가셔서 다운받아 가지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후 실제 장치에서 설정 안에 개발자 옵션에 들어가서 USB 디버깅 항목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개발자 옵션이 보이지 않으면 설정 안에 디바이스 정보 또는 소프트웨어 정보 안에 빌드 번호를 7번 정도 빠르게 터치하면 개발자 옵션이 활성화됩니다. 다음으로 실제 장치가 연결된 상태에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오른쪽 상단을 보면 본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모델명이 나오는데요. 이 상태에서 에뮬레이터로 실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녹색 버튼 Run 앱을 눌러주시면 에뮬레이터에서 실행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기기에서 실행한 결과입니다. 에뮬레이터랑 똑같이 잘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과제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앱의 화면을 구성하고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내용은 프로젝트 폴더를 통째로 압축해서 이번 주 사이버 캠퍼스 과제란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프로젝트 폴더는 바꾸지 않았으면 다음과 같고요. 밑에 있는 힌트를 잘 읽어보고 그대로 잘 화면을 디자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프로젝트 폴더를 압축하는 방법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Export to zip 파일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파일 밑에 Export to zip 파일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오는데요. 그냥 OK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프로젝트 폴더가 zip 파일로 자동으로 압축이 되는데요. 프로젝트 폴더로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C 드라이브 밑에, 유저 밑에, 계정 이름 밑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 밑에 헬로 안드로이드라는 우리가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 폴더 안에 보면 헬로 안드로이드라는 이름의 압축 파일, 즉 zip 파일이 잘 생성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일만 있으면 어디서든 다시 프로젝트를 열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파일만 하나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파일을 제가 확인하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일단 이걸 잘라내서 일단 이 압축 파일을 잘라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폴더에 저장을 좀 해 놓고요. 같은 폴더가 두 개 있으면 안 되니까 압축을 풀었을 때 편의상 기존 원본 폴더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열리나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이 압축 파일에 압축을 풀고 일단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클로즈 프로젝트를 이용을 해서 닫고 임포트 프로젝트를 누른 다음에 방금 이 압축을 푼 헬로 안드로이드 폴더를 찾아서 폴더 모양은 다르죠? 그 폴더를 선택을 하고 OK를 누르면 자동으로 임포트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잘 임포트가 된 거고요. 다시 자바 파일과 XML 파일을 눌러보면 아까처럼 잘 나오네요. 다시 실행해 볼 수도 있고요. 이런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다른 컴퓨터로 옮기실 수 있으니까 과제 제출뿐만 아니라 공부하면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